안녕하세요. 최 대표 TV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해서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하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노동법 8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이 내가 근로자다, 직원이다,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 하면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 노동법 파트별로 간단하게 핵심 포인트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퇴직금이죠. 퇴직금은 한 번이라도 고민 안 해보신 분들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는 내가 못 받는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퇴직금 얘기가 나오면 근로자냐 아니냐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근로자냐 아니냐를 얘기를 했더니 내가 당연히 근로자지 왜 근로자가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근로자라는 말씀은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 사용 종속적인 관계, 지시감독을 받고 있냐 없냐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근로계약서를 쓸 때 혹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여기에서 내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느끼시는 분들 계실 수 있고요. 혹은 나는 4대 보험을 회사에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난 근로자가 맞나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로자라고 하면 사업주로부터 지시감독, 일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받으면 근로자입니다. 4대 보험을 가입을 안 했더라도,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를 안 썼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지시감독을 받으면 근로자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퇴직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조건은 뭐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그리고 계속 근로가 1년 이상이어야 된다. 일주일에 15시간이 안 되고 근무가 1년이 안 된다. 그럼 당연히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퇴직금은요, 우리 사업장이 10명이건 1명이건 100명이건 상관없이 나는 조건이 된다. 모든 사업장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 뭘 기준으로 계산하느냐? 평균 임금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 이 평균 임금이라는 거는 직전 3개월치에 내가 받은 급여를 가지고 평균 임금을 산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퇴직금을 계산해서 내가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근로자들이 꼭 아셔야 되는 노동법 두 번째는요,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은 뭐 매년 바뀌고 매번 이슈가 되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건데 그 중에 핵심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최저임금, 근무 시간하고 관계없이 최저임금은 보장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내가 정규직이건 계약직이건 아르바이트생이건 상관없이 최저임금 보장이 돼야 됩니다. 사업장이 1명이건 2명이건 100명이건 상관없이 최저임금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자, 2020년 기준 최저임금 얼마죠? 시급으로 얘기하면 8,590원, 그리고 월급으로 한 달로 얘기하면 179만 5,310원. 자, 8,590원에다가 209시간을 곱한 거죠. 법정 근로시간인 하루에 8시간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주휴까지 계산을 해서 179만 5,310원이 2020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되겠죠. 자, 세 번째, 근로자들이 꼭 알아야 되는 노동법,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최저임금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자, 주휴수당.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주휴수당 지급해 줘야 됩니다. 우리 사업장이 1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상관없이 주휴수당 지급을 해 줍니다. 대신에 조건, 아까 우리 퇴직금 얘기할 때 나왔죠? 조건은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을 한다. 그리고 다음 주도 근로할 예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번 주만 근로하고 끝난다 그러면 주휴수당은 지급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 주도 근로할 예정이 돼 있는 그런 근로자 받을 수 있다. 40시간을 근무했을 때는 8시간의 주휴시간을 계산해서 수당을 받게 되는데, 자, 40시간, 일주일에 5일을 근무하면 8시간 하루입니다. 5분의 1이죠. 20%. 그래서 주휴수당은 20%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건, 개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임의적인 사유로 개근을 못하면 주휴수당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개근이라 하면 지각이나 조퇴를 했다고 결근했다 이렇게 칠 수 없습니다. 개근이라 하면 결근이 없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출근 됐다 그러면 그거는 개근으로 쳐서 그거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하는 노동법 네 번째입니다. 초과근무. 자, 초과근무로 하면 무슨 생각 떠오르시죠? 연장, 야간, 휴일 떠오르시죠? 자, 이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원래 내가 받는 급여에 대해서 50%를 더 가산해서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 조건은요, 초과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 자, 상시근로자라고 하면 하루에 평균적으로 우리 사업장이 몇 명이 근무하는가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산에 따라서 우리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다 그러면 초과근무를 인정받고 또 수당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초과근무는 어떻게 인정이 되냐? 자, 연장근무는요, 하루에 8시간 혹은 일주일에 40시간을 넘어가면 연장근무로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야간근무는 밤 10시에서 다음날 6시까지. 그러면 그 사이에 근무를 했다 그러면 야간근무로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휴일근무는 법정 휴일이라 그래서 노동절, 근로자의 날 5월 1일 다 아시죠? 그리고 우리 근로자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주 휴일, 이게 바로 법정 휴일입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는 이 공휴일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변경이 되니까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하는 노동법은 연차휴가입니다. 연차휴가. 자, 연차휴가도요, 아까 초과근무와 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이 넘어야지만 우리가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조건은 뭐냐? 1년간 출근율이 80%. 자, 그러면 1년간 80% 출근해서 2년차 때 이제 15일이 나와서 그거를 2년차 동안에 내가 나눠서 쓰는 건데, 자, 그럼 1년 미만의 근로자들은 어떠냐? 한 달을 결근이 없는 개근하게 되면 하루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11일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1년이 차면 15일의 휴가가 나와서 그걸 2년차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총 2년 동안에 11일, 15일, 26일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입사를 하게 되면 이제 15일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차가 계속 차면은 점점 늘어나서 최대 25일까지도 우리가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연차 휴가가 나왔는데 이거를 1년 동안 사용을 못했다. 그러면 1년이 되는 시점에 이거는 수당으로도 받을 수가 있다. 연차 수당으로. 근데 간혹 이런 회사들 있죠. 아예 급여 명세서 안에 연차 휴가 수당이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휴가를 못 가나요? 내가 가고 싶을 때 희망을 하면 갈 수도 있습니다. 요청을 하시면 돼요. 예, 그런 부분은. 물론 이제 내가 휴가를 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뭐 수당은 못 받게 되겠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하는 노동법 여섯 번째, 공휴일입니다. 자, 이 공휴일은요, 아까 제가 초과근무 얘기할 때 잠깐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연차 휴가 때도 이 공휴일이 약간 우리가 또 섞여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보세요. 자, 공휴일은요, 근로자들의 휴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휴일이 언제죠? 구정 연휴부터 해가지고 추석 연휴, 명절 2개 있죠. 큰 거. 그 다음에 3.1절, 뭐 6월 6일, 그 다음에 10월 3일, 뭐 이런 식으로 빨간 날들이 쭉 있습니다. 이걸 합치면 한 15일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체 공휴일, 그 다음에 임시 공휴일 이렇게 합치면 15일이 넘어가요. 이게 공휴일입니다. 자, 이 공휴일은 공공기관에 일하는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 공휴일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근로자들은 그러면, 노동절하고 주휴일 두 번을 이제 쉬는데, 이게 날짜로 하면 53일이죠. 이거를 쉬는데, 아니, 우리 회사는요, 공휴일 날, 구정 때, 그 다음에 추석 때 다 쉽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합의가 되면 나한테 주어진 연차휴가를 서로 합의를 해서 공휴일날 쓰게끔 만들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가 연차휴가를 별도로 또 갈 수는 없다는 거죠. 합의가 돼 있으면. 근데 뭐 그런 합의조차도 없다. 그런 경우에는 뭐 그냥 그 회사에서 지침에 따라서 뭐 휴가도 주고 공휴일도 쉬게 해주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회사별로 상황이 좀 다르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부분이 뭐냐면, 이 공휴일이 이제 점점 우리 직장인, 우리 민간 기업에 일하는 근로자들도 쉴 수 있는 법정 휴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300인 이상 사업장은요, 2020년부터 이 공휴일이
근로자들의 법정 휴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부터,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부터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단계적으로 그렇게 변경이 돼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공휴일이 앞으로는 전부 다 근로자들의 법정 휴일이 되기 때문에 쉴 수 있는 날이 더 늘어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하는 노동법 7번째입니다. 자, 7번째는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 자, 산재보험은 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냐면 4대 보험 중에 하나죠, 산재보험. 근데 그런 경우 있습니다. 산재보험을 내가 가입을 안 했는데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회사는 4대 보험을 가입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자, 다른 4대 보험들은요, 전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4대 보험을 가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가입을 해야 되는 건 사업주가 그 근로자들한테 지급하는 급여에서 일부를 떼서 먼저 공제를 해서 가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이 산재보험만큼은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직이든 뭐 일주일 근무하든 내가 정규직이든 간에 이 산재보험은 모두 가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입이 안 돼 있다는 거는 사업주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 근로자 직원들 입장에서는요, 그냥 가입이 돼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2018년에 그 출퇴근 중에 발생한 그런 사고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됐죠. 그러면 내가 출근하다가 버스가 사고가 나서 교통사고 났다. 이거 산재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면 산재보험 산재보험금을 내가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사업장에서 우리는 산재보험 가입 안 돼 있으니까 보상 안 해줘요.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 잘못된 얘기라는 거죠. 산재보험은요, 근로복지공단에 그 당사자가 직접 청구를 하면 됩니다. 가입을 안 시켜준 거는 이제 사업주의 책임인 거지, 우리 근로자 입장에서는요, 그냥 원래 하루라도 근무하면 그냥 가입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모두 다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그런 피보험자 대상이라고 인식을 하셔도 크게 잘못 생각하시는 게 아닐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하는 노동법 마지막 8번째는요, 제가 이 얘기는 가끔씩 하는데요, 노동법은 강행법입니다. 흔히들 우리 사장님이랑 우리는 뭐 없기로 했어요, 뭐 안 받기로 했어요, 우리는 요만큼만 받기로 했어요, 이렇게 임의적으로 서로가 합의하는 부분은요, 노동법에 만약에 위반이 되는 거다 그러면 그거는 위법한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사장님이랑 우리는 나는 뭐 그냥 급여를 좀 많이 받으니까 저는 퇴직금 없이 그냥 일할게요, 이렇게 됐다. 그러면 나중에 퇴사할 때 퇴직금 청구 못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강행법이기 때문에 퇴직금을요 안 줄 수 없습니다. 예, 조건이 맞으면 퇴직금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위법을 한 게 되겠죠. 예, 그러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법, 근로기준법은 강행법이라는 거 반드시 아시고요. 내가 사업주랑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서로 구두 합의를 할 때 내가 불합리하게 했다라는 게 뭐 인정이 되고 증빙이 된다면 이거는 우리가 법적으로 얘기를 해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노동법, 근로기준법은 강행법입니다. 위법한 내용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하는 노동법 8가지에 대해서 좀 핵심적인 부분만 좀 설명을 드렸고요. 물론 각 항목별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아주 자세하게 뭐 분쟁의 소지도 있고 봐야 될 내용도 더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번 시간에는 8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핵심 포인트만 말씀을 드렸고요. 더 구체적인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최대표 TV 영상에서 제가 각 항목별로 다 자세하게 설명들을 해놨으니까 영상을 좀 찾아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직장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분들, 이 제가 말씀드린 오늘 8가지, 이 8가지는 반드시 좀 알고 계시고 좀 챙겨서 보시면 우리 근무를 하고 또 이런 노동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도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